지금부터 그 업무 수행 계획서에 대해서 그 웨비나를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BIM 업무 수행 계획서는 BIM 프로젝트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시작을 할 때 BIM 업무 수행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며 그 다음에 발주처들은 어떤 거를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하게 됐고요. 준비하게 된 이유는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을 보면 사실은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또 힘든 부분 중에 하나여서 오늘 그 업무 수행 계획서 작성하실 때 포함할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적용되는 지침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IM 업무 수행 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만한 시간은 되진 않고요. 그래서 오늘 BIM 업무 수행 계획서의 기본인 조달청 시설사업 BIM 적용 지침서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스마트 설계 지침 내용을 가지고 BIM 업무 수행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포함할 내용하고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지침에서 보면 BIM 업무 수행 계획서의 작성 시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입찰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을 할 때 BIM 수행 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하고요. 제안용 BIM 업무 수행 계획서는 오늘 말씀드릴 BIM 업무 수행 계획서와 중복되기 때문에 따로 내용을 준비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처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대책하고 그 다음에 BIM 엔지니어에 대한 고유 현황을 꼭 작성하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약 후에는 최종 BIM 업무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 지침을 보면 BIM 업무 수행 계획서는 BIM 적용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업무 수행 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BIM 기술 환경 확보 계획 수립, BIM 협업 계획 수립, 파일 교환 요구사항, BIM 데이터 보안 및 저작권에 대한 주제로 작성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발행한 시설사업 BIM 적용 지침서를 보면 확정된 BIM 수행 계획서는 용역자의 제안사항으로 간주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약서죠. BIM 업무 수행 계획서 표준 템플릿에 따라 BIM 적용 계획, BIM 적용 단계를 모두 포함한 BIM 업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로부터 BIM 업무 수행 계획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에 작성 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IM 업무 수행 계획서 양식이 바로 시설사업 BIM 적용 지침서의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속서에 포함된 BIM 업무 수행 계획서 양식은 빌딩 스마트에서 권장하는 국제 표준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스마트 설계 지침에서 BIM 업무 수행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계약 대상자는 착수 보고서 제출 시 과업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IM 요구사항에 대하여 BIM 적용사업의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문서를 말하며 BIM 전면 수행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해당 과업의 과업 수행 계획서대로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할 내용은 세부 공정 계획서,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BIM 전면 설계 진행에 따른 세부 과업 수행 계획서, 과업 수행 조직 및 인력 장비 투입 계획서, 그 다음에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 과업 내용 및 참여 예상 기간, 그 다음에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지침을 토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BIM 업무 수행 계획서란 BIM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계 데이터의 작성 기준, 업무 범위, 성과품 범위 등의 세부 계획을 작성한 보고서인 거고요. 그 다음에 BIM 업무 수행 계획에 포함할 주요 내용은 사업의 BIM 적용 관련 목표 및 활용으로 BIM에 대한 적용 범위, 발주처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한 내용과 BIM 적용 절차,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위한 기술 환경, 그 다음에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른 적합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선정, 그 다음에 사업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 지원 및 서비스는 투입 인원 및 역량에 대한 내용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 단계별 수행 주체의 BIM 모델은 BIM 모델 관리, 취합, 일정에 대한 내용과 유지관리 및 협업 관련 역할 및 책임 내용은 ISO 19290에 따라서 협업, 보안, 책임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과업을 포함한 적합한 사업 시행 절차에는 BIM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진행 절차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보 교환, 단계별 BIM 정보 항목 및 세부 상세 수준은 분야에 따른 부재별 정보 LOI와 모델링에 대한 상세 수준 LOD에 대한 정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조달청의 시설사업 BIM 적용 지침서의 부속서 3번에서 보시면 BIM 업무 수행계획서 표준 템플릿에 따라 작성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BIM을 적용하는 입찰 안내서에서 발주처 지침 및 가이드라인과 조달청 시설사업 BIM 적용 지침서를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BIM 업무 수행계획서 템플릿을 기준으로 해서 목차와 그에 따라 작성될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BIM 적용 기준에는 프로젝트 개요, 발주처의 BIM 요구사항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 그 다음에 활용 기준,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 다음에 ISO 19650에 따른 협업, 보안,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BIM 업무 수행 환경, BIM 업무 수행 일정 계획에는 수행 조직, 기술자 현황, 인력 투입 계획, 협업 절차 및 체계, 그 다음에 하드웨어 환경,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환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BIM 데이터 작성 계획에는 분야 선정, 데이터의 수준, 구역 계획, 부위 작성 계획으로 작성을 합니다. BIM 품질 관리 계획에는 BIM 데이터에 대한 일정 계획, 그 다음에 보고 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BIM 성과품에는 성과품에 대한 목록, 바이러스에 대한 체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책임과 권리에는 설계 도서와 BIM 데이터에 대한 일치, 그 다음에 BIM 데이터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품질관리 책임, 그 다음에 IFC 변환 책임, 그 다음에 BIM 데이터의 사이에 대한 권리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나 이제 또 프로젝트의 상황이나 그다음에 발주처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이게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BIM 업무 수행 계획서에 대한 작성 절차를 이제 작성해서 수행 계획서 안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BIM 업무 수행 계획서가 작성되었다라고 이제 해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예시로 든 거는 이제 뭐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그 BIM 업무 수행 계획서 안에 발주처의 이제 요구 사항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한 걸 가지고 BIM의 구축이 어떤 식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적용 범위하고 BIM 데이터에 대한 활용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 활용 목적에 따라 BIM 데이터를 구성을 어떻게 계획하겠다라고 하는 절차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BIM 설계 평가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IM에 대한 설계 평가 기준을 꼭 확인을 하시고 BIM 업무 수행 계획서의 작성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평가 기준을 고려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수행업체 평가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설계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않을게요. 일단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전면 BIM 설계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일단은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설계 발주에는 이제 여기 나오는 평가 기준을 따릅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건설, 건축, 그리고 뭐 타기관 발주처에서 오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BIM 업무 수행 계획서 작성하고 검토하실 때 이 평가 기준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앞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작성하는 거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BIM 적용 기준, 그 다음에 BIM 업무 수행 환경 및 일정 계획, 그 다음에 BIM 데이터 작성 계획, 그 다음에 BIM 품질 관리 계획, 그 다음에 BIM 성과품, 이렇게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BIM 적용 기준입니다. BIM 적용 기준은 설계 단계별 다른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 들어가는 내용은 이제 프로젝트 개요와 발주처 요구사항에 따른 활용 기준입니다. 뭐 개요 작성은 이제 뭐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제 작성을 하시겠지만 그 내용대로 이제 작성하시면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저는 BIM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BIM 데이터 작성에 대한 범위와 적용 계획을 요약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과 활용 방안을 꼭 포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주처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서 활용 방안을 세우시고 BIM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수준과 계획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셔서 적용 구간하고 적용 계획을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예시를 드려놨습니다.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가지고 해놓은 건데요. 일단 이런 거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BIM 데이터 구축에 대한 프로세스와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중 프로세스와 품질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BIM 프로젝트의 시작은 업무 수행 계획서죠. 계약 시점에 따라 BIM 업무 수행 계획서 작성하는 프로세스와 업무 수행 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BIM 데이터 구축에 대한 프로세스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BIM 데이터 구축 단계에 따라 데이터를 검토하고 발주처에 보고하는 프로세스로 생각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마지막은 성과품 제출이죠. 그래서 이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성과품 제출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 중간중간 보고 계획에 따라 그때 보고되는 성과품까지도 다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보시는 다이어그램도 뭐 일단 제가 이전에 할 때 했던 것들인데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 이제 BIM 데이터의 품질 관리인데요. 이 품질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죠. BIM 데이터가 진짜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항목하고 기준이 꼭 명시를 해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발주처에서 정해놓은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따라 설계사가 직접 품질관리 프로세스하고 이런 것들을 더 포함해서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품질관리 프로세스에서는 버전, 그 다음에 이슈사항, 그러니까 중간중간 검토했던 이슈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하시고 어떻게 기록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넣으시면 되고요. 보통 그러니까 품질관리 항목을 찾아보시면 입찰 안내서나 발주처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지침 등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발주처하고 협의하다가도 발주처에서 따로 제시하는 항목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준을 아예 제시 안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입찰자가 프로젝트에 맞춰서 품질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BIM 업무 수행 환경 및 일정 계획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BIM 업무 수행 조직입니다. 업무 수행 조직을 제출해야 될 때는 일단은 뭐 계약할 때 당연히 넣지만 최종으로 봤을 때 최종 BIM 업무 수행 계획서에 포함되는 것을 봤을 때 설계사 또는 협력업체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을 하셔서 BIM 수행 업체를 기준으로 조직도를 일단 작성을 해야 합니다. BIM 데이터 구축을 좀 세분화해서 계약 시 상세한 조직도를 구성해서 제출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자 현황에는 어떤 역할과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 경력, 관련 프로젝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보시면 이제 고속도로 BIM 설계평가 기준이 있죠. 그 설계평가 기준에서 설계 단계별로 전문 인력 구성에 대한 배점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참여하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제 투입을 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발주처에서는 이제 조달청에서 발행한 BIM 적용 지침서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IM 인력 투입 계획인데요. 일단 인력 투입 계획은 이제 분야를 기준으로 이제 어떤 담당자, 그 다음에 소속, 그 다음에 등급, 그 다음에 이제 투입 기간인 거죠. 투입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여기 작성할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상주로 하나 아니면 비상주로 하시는지에 대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협업 절차와 체계입니다. 프로젝트의 분야별 협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 경험상 보면은 발주처하고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항상 협의를 했던 거로 기억이 듭니다. 처음에 고민을 해야 될 게 이제 발주처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하고 협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설계사 간의 협업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승인하고 그 승인자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BIM 데이터에 대한 관리하고 보안을 또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BIM 콜라보레이트 프로를 도입을 해서 협업 계획을 세우면 일단은 BIM 콜라보레이트 프로 안에는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BIM 콜라보레이트 프로에 대한 체계에 따라서 만약에 이 절차를 작성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BIM 저작 도구 환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수행 업무와 분야에 따라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각각 사용될 소프트웨어의 제공 업체와 소프트웨어 버전을 맞춰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맞추는 것은 이제 분야 간에 원활한 협업을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전까지도 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그 수행 업무가 이제 각자 다르시지만 또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분야들도 같이 포함될 거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고려하셔서 소프트웨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게 이제 BIM 데이터를 이제 구축에 따라서 이제 저작 도구를 아까 선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정을 하신 거에 대한 그 도구에 대한 소개를 작성해서 넣어야 됩니다. 거기는 이제 저작 도구에 포함할 내용에는 개발사, 배급사, 그 다음에 특징 및 장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쪽에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적용해놨던 오토데스크타의 제품으로 해가지고 제품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한국도로공사 내용을 제가 계속 언급하면서 말씀드리는데 기준이 잘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 보시면 또 이제 고속도로 BIM 설계 평가 기준에 보면은 전용 프로그램 구비 내용이 꼭 그 평가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도구 선정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BIM 콜라보레이트 프로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일단 BIM 프로젝트는 그 협업하고 체계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협업하고 체계를 위한 이제 체계를 가지고 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오토데스크사의 BIM 콜라보레이트 프로인 거고요. 프로젝트의 모든 참여자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업체별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별로 구성을 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업표준 증명하고 그 다음에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안 인증도 받은 클라우드 협업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토데스크사에서 지원하는 모든 건설 쪽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과 협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11.3D인 건데요. 11 토목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11.3D 많이 들어보셨죠? 11.3D는 일단은 지형, 그 다음에 토공, 도로, 철도 등의 이제 선형 설계하고 그 다음에 지하 인프라에 대한 설계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장점으로 보면은 이제 절성토에 대한 양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토공 계획을 산출할 수도 있으며 평면 설계를 통해서 자동으로 선처한 데이터를 구성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되는 수량 추출과 그 다음에 자동 형단 작성 등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CAD 기반으로 솔루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이신 이제 오토캐드하고 호환점에서는 아주 유용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오토데스크 자체에서 국가별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레빗인데요. 레빗은 구조물, 건축물, 그 다음에 MEP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3D 모델링 뿐만 아니라 요소별 정보를 포함한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BIM 국제 표준 데이터인 IF 추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건축 BIM 설계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단 토목 쪽에서는 이제 지하차도, 교량, 터널 등에 대한 BIM 설계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3D 정보 모델을 통해서 2D 도면 추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량 산출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프라웍스는 이제 보통 다양한 계획안을 작성하는 도구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각종 데이터를 이제 또 취합을 해서 다양한 검토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이기도 하거든요. 설계 도구로 이제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을 간단한 방법으로 모델을 구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를 시작할 때 안을 구성하거나 사용하시면 좋은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계가 다 끝난 거를 취합해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주변하고의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검토들을 하실 때 인프라웍스를 사용하시면 되는, 이제 취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 세미나가 끝나고 다음번 세미나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이 인프라웍스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리 정보를 통해서 이제 현황을 구축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하는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비스웍스는 다양한 설계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분야별 좌표 검토를 시작으로 다양한 간섭 검토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설계 도중에 이제 BIM 데이터 품질 검토를 해서 이제 발주처에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도 나비스웍스를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환경인데요. 일단 BIM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이제 사양이 높은 편이죠. 기본 2D 설계를 할 때보다는. 프로젝트 이제 범위에 따라서 하드웨어 사양도 많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토데스크사에서 보시면 제품에 대한 이제 최저 사양이나 이제 권장 사양, 거기에다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 대한
그 사양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하셔서 참고하셔서 이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이제 투입하실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로는 이제 BIM 데이터 작성 계획입니다. 균 설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계획한 기준으로 BIM 데이터를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발주처에다가도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구축을 할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설계 성과품을 이제 작성하실 때 BIM 데이터에 이제 문제가 될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도로공사 이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고속도로 BIM 설계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델링 부분에 대한 평가 점수를 꼭 확인하셔서 그 산출 기준을 이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BIM 적용 분야 선정 및 구분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제 어떻게 분야를 나누고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인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분류 체계 WBS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떻게 모델을 구분을 하고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가면서 할 건지에 대한 거를 보통은 이제 구간으로 구분을 하고 이제 각각의 이제 구조물이나 이제 특정 부위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성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BIM 데이터 가지고 이제 전면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수량 산출이나 이제 이런 걸 다 해야 되죠. 근데 그 BIM 데이터로 구축을 하는 최소 단위를 그냥 그 편의에 의한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는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수량 산출을 하실 때 제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분야별로 이제 객체 구분은 꼭 BIM 수량 산출 기준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BIM 수량 산출 기준을 꼭 고려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객체 구분은 이제 그 만약에 오토데스크 제품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패밀리 단위라든지, 그 다음에 시빌 3D에서는 이제 하나의 뭐 XML 단위로, 랜드 XML 단위로 하신다든지 이런 유형을 좀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수량도 포함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재료를 어떻게 적용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그 모델 이제 객체에 대한 구분을 하실 때는 이 수량 산출 기준을 꼭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참고해야 될 게 이제 그 도면이죠. 3점 모델로 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도면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객체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이제 도면에서 표현하는 게 많이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객체에 대한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표현화될 거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계획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BIM 기반 설계도 표준을 참고하셔서 하시면은 이제 도로공사 쪽에서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정별 데이터 작성 기준인데요. 이제 공정별 작성 기준은 이제 설계 단계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설계 단계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지만, 원래 보통 보면은 이제 뭐 개념 설계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 계획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뭐 그다음에 뭐 시공, 이런 단계별로 그 발주처에서 내준 기준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뭐 빌딩 스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럽 쪽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 각각의 그 LOD 기준하고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수준을 다 어떤 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예시로 올려놓은 거는 일단 그 도로공사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올려드린 거고요. 사실은 발주처마다 각각 그 LOD의 수준하고 그 다음에 정보의 수준이
조금씩 다를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발주처에 따라서도 완전히 이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요구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설계 상세 설명서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 안에 보시면 공중별 BIM 데이터 작성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LOD 수준은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정보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 라고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도로공사 관련된 쪽에 그 업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걸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종별 데이터 작성 기준은 이제 설계 단계에 따라서 이제 제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 발주처마다 이제 달라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제 도로공사에 대한 걸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화면에서도 보시겠지만 이제 기본 설계와 실수 설계를 나눠서 그 다음에 LOD와 그 다음에 이제 포함될 정보들이 나눠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침대로 그냥 따라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업무 수행 계획서를 그냥 작성하시면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IM 이 발주처에 이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이 기준대로 작성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고속도로 스마트 설계 지침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로는 이제 BIM 품질 관리 계획인데요. 이 품질 관리 계획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오해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일단 품질 관리 계획은 발주처에 보고를 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주처에다가 이제 보고를 할 때 이제 품질 관리, 그러니까 BIM 데이터에 대한 거를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BIM 데이터에 대한 이제 보고 일정에 대한 보고 계획에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설계 진척도에 따라서 이제 정규 보고가 있고 중간 보고로 나눠져서 이제 분야별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업무 수행 계획서 안에는 보고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발주처에서도 그 이제 일정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많은 이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 규정되어 있는 보고 말고도 이제 중간에 이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급작스럽게 생기는 보고일 때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고를 하겠다 라는 계획이 같이 포함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게 될 때 제가 이제 간접 검토에 대한 프로세스 이제 항목을 넣었습니다. 이제 각종 검토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 검토는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업무 수행 계획서에 포함을 해야 되죠. 일단 제가 이게 예시로 보여드린 거는 BIM 데이터에 대한 이제 간접 검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설물 간접 검토와 이제 공종별 간접 검토로 나눠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다, 그리고 검토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그때 검토를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얘는 이렇게 딱 두 가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되게 많은 검토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검토마다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세세하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그 어떤 검토들을 하겠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다, 꼭 이런 다이어그램이 아니더라도 그냥 표로만 작성하셔서 텍스트로만 쓰셔도 크게 무난한 부분입니다. 일단 마지막에 대한 BIM 성과품 부분인데요. BIM 성과품은 모델에 대한 이제 원본하고 그 다음에 국제 표준 포맷, 그 다음에 검토 파일에 대한 원본,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물, 그 다음에 활용 파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활용을 했을 때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BIM 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간접 검토 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수량 산출서, 도면,
이렇게 대부분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업무 수행 계획서 안에 내용이 포함될 것들은 지금 나갈 이런 그 데이터들에 대한 폴더 구성, 어떤 식으로 폴더를 구성을 해서 제출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공종별로 이제 나눠져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제 파일명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데이터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이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폴더명이나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파일명은 발주처하고 협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또 변경이 돼버리면 데이터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업무 수행 계획서 작성 기간 내에 발주처하고 꼭 협의를 하셔서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시간을 내주셔서 모든 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미나는 이제 제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